자, 6번 보도록 하자.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자, 1에서부터 2까지 확률을 일단 구하라는 건데, 그럼 일단 여기서 보면은 k를 먼저 좀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생각할 때, 이 넓이의 총합이 1이어야만 되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그래프로 일단 둘러싸여 있긴 한데,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밑변은 3이고 높이가 얼마냐면은 높이가 k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k 했을 때 이 값이 1이어야만 되고, 그러면 k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k는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요 점을 보게 되면 1,3분의 2가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3,0이 되는 건데, 자, 지금 1에서부터 2까지라고 돼 있으면은, 우리가 1일 때는, 요 1일 때는 K 값이 여기 1일 때는 K니까 1일 때는 3분의 2가 되는 게 맞거든? 자, 근데 2일 때는 얼마가 되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저 부분을 좀 잠깐 좀 그려놓고 보게 되면은, 자, 조금만 이렇게 그려서 봐야 되겠다, 이거. 좀, 이게, 잠시만.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1,3분의 2니까 이 정도.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정도 이렇게. 자, 이쪽이 3이고, 지금 이쪽이 1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일 때 이쪽이 지금 보면 3분의 2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2일 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1과 3 사이에 딱 가운데가 지금 2지, 여기가. 그치? 그러면은, 요때 이제 보게 되면은 잠시만. 2일 때를 해가지고 y 값이 얼마일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 봐봐.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때 여기 y 값. 여기 얼마일까, 이쪽이? 여기가 지금 1과 3의 지금 중앙이거든? 그러면은 여기도 3분의 2하고 0하고 가운데니까 3분의 1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비례로, 아, 이게 지금 여기 절반이니까 이쪽도 지금 절반이겠구나 해서 3분의 1 이거는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지금 1, 3분의 2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지금 3,0인데,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x가 2일 때 y 값을 찾아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도록 하는데,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지금 넓이가 지금 어디인 거냐면은 1에서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만큼 되겠지, 이만큼. 그치? 자,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할 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자, 이 삼각형 1에서부터 3까지의 이 삼각형에서 요 2에서부터 3까지 보면 이 삼각형 요 넓이를 빼서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사다리꼴의 넓이로 가도록 할게. 자, 보면은 이쪽 길이는 3분의 2, 이쪽 길이 짧은 쪽은 3분의 1이 되니까, 자, 3분의 2하고 플러스 3분의 1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인데, 자, 1하고 2 사이에 이 길이가 바로 높이에 해당하는 거지. 사다리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어차피 1이니까 1. 그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계산하면 어차피 여기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6번 여기까지. 자,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분포 10,4의 제곱, 28,4의 제곱을 따를 때, 자, 그러면은 일단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쪽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x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조금만 키워서, 자, x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 10,4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표준화를 할 때 10,4의 제곱으로 표준화를 해줘야 되고, y 같은 경우에는 28,4의 제곱으로 표준화를 일단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성립할 때가 언제냐고 그러면은 일단 표준화를 해놓고 봐야 돼. 그래서 표준화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위에다가, 자, p에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나 써놓고, 자, 우변도, 자, p에 그다음 y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나 써놓고, 자, 아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 이쪽 쓰게 되면은 g로 바꾸고, 그 다음에 4분의, 자, 일단 쓰면은 12 빼기 1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자, 또 z로 바뀌고, 이쪽은 4분의 k-28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쪽은 보면은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지. k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보게 되면, g가 작거나 같다. 이쪽은 g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자, 그래프 잠깐만 좀 그려볼게. 여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고. 하나만 일단 그리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랬을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는 작거나 같다니까 어딘가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 그치? 그 기준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한 이 정도 잡아볼게. 자, 그러면은 이쪽도 이것도 Z가 이거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는데 4분의 K-28이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쯤에 있을까? 아니면 이쯤에 있을까? 그렇지 않지. 여기랑 딱 대칭이 되는 한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둘은 서로 대칭이야. 근데 대칭이 되는데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 이게? 둘이? 가운데 요 0에 대해서 대칭이지. 가운데는 0이라는 점이고 0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이어야지만 여기가 Z가 4분의 12-10 뭐 결국에 4분의 2가 되는 거야? 4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네. 아, 이쪽은 그러면은 이게 이쪽이 이제 4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2분의 1 0.5잖아 이쪽이. 그치? 처음에 그냥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까 0.5네. 아,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 이쪽이겠지. 그러면.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은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4분의 K-28은 이쪽일 거고. 자, 그래서 보면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씩 만약에 본다고 치면은 Z가 0.5보다 이게 지금 계산하면 4분의 2가 되니까 0.5가 되는데 0.5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을 때 이게 어디를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지금 0.5거든. 여기서부터 이쪽 쫙 전부 다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되겠니? 이쪽.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근데 지금 뭐 넓이를 구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Z 값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여서 또 이쪽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Z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0.5하고 0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돼야만 되겠지. 그래서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0.5인데 자,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0.5일 때 이쪽이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서로 넓이가 같아지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4분의 K-28이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 4분의 K-28 저 이거는 마이너스 0.5인데 분수를 치면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겠니? 자, 그러면 자, 여기는 4 좀 곱해주면은 K-28은 4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K는 계산해주면은 26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10번 여기까지. 자, 11번.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은 평균 150, 표준편차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그때 이제 자, 일단 정규분포를 써놓고 좀 보게 되면은 자, 150, 그 다음에 표준편차 15니까 1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정규분포가 어떤 건지 좀 봐야 되는데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에 대한 정규분포야. 자,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이 2시간 이상일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을 문자로 좀 치환해야 되고 그걸 X로 치환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P에서 X가 2시간 이상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위에 정규분포에서 이 120하고 아래에 있는 2시간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여기는 분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아래에서는 2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위를 좀 맞춰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2시간이니까 분으로 고치면 120분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확률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P에서 Z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표준편차 15에다가 전체 120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해주게 되면은 자, Z가 얼마가 되는 거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0이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표가 없나? 여기서는 표가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그래프에서 우리가 넓이가 어디 부분인지만 좀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마이너스 2가 이제 이쯤에 있겠죠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을 때 잠시만 여기 0을 좀 표시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가 이쪽 0이고 그랬을 때 넓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전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따로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 합치면 0.5가 되는데 여기하고 이쪽 부분하고 두 개의 부분의 넓이 합이 되겠다. 그치?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그 표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11번은 여기까지. 자, 12번 보도록 할게. 확률배수 X가 이항분포 B의 n,6분의 1을 따른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2X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항분포에서 n,6분의 1을 따른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 표준편차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 EX 같은 경우는 자, n 곱하기 p 이렇게 되니까 n 곱하기 6분의 1. 자, 그래서 n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는 30 했을 때 자, 그럼 n을 찾아볼 수가 있고 n 같은 경우는 자, 18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VX 같은 경우 자, 분산은 NPQ가 되는 거고 n 곱하기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n 곱하기 6분의 1은 위에서 봤을 때 30이었지 아까 거기 30에다가 자, 6분의 5를 다시 곱한다고 치면은 6, 5, 30에다가 5, 25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게 5의 제곱이니까 그냥 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우리가 정규 분포는 n 한 다음에 평균이 지금 3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니까 5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12분의 n에서부터 6분의 n까지 확률을 우리가 구해 볼 건데 자, 저 부분을 여기다 써놓고 좀 보도록 할게. 그럼 요거를 잠깐 표시만 좀 해놓고 이렇게 자, p의 자, 12분의 n 그 다음에 x 6분의 n 자, 여기서 이거는 표준을 할 수 있겠지? 얘는 여기서 지금 n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찾았던 120이 있기 때문에 여기 n 대신에 그냥 120을 그냥 써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180 자, 계산해주면 이건 얼마니? 15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잠깐만 15 맞는데 그 다음에 지금 x가 이쪽에 30 180에 맞는 것 같은데 자, 좀만 더 가보도록 할게. 살짝 숫자가 좀 너무 커가지고 자, 그런데 그러면 5분의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쪽 15에서 30 빼는 거지. 15 빼기 30 이렇게 되는 거고 빼주면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0으로 쓸게. 그 다음에 z 이쪽은 30에 30 빼게 되니까 이쪽은 0 되겠다. 그치? 자, 여기 다시 썼다 지울게. 30 빼기 3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는 그대로 0이 돼 있지. 이쪽은 어차피 0. 결국 이쪽은 그러면 확률이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P에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Z까지인데 아마 거의 0.5일 것 같긴 한데.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 12번 여기까지. 자, 13번 보도록 하자. 자, 0보다 커나갔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한다. 자,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2-x는 f2 플러스 x에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f의 2-x 여기서 2를 좀 자, 요거를 써주자. 2 빼기 x 그 다음에 요거는 f의 자, 2 플러스 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2 빼기 x라는 거는 사실 2에서 x만큼 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긴 하거든. 2에서 x만큼 뺐다 2에서 x만큼 뺐다 여기는 2에서 x만큼 더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2에서 똑같이 x만큼 빼고 더해서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들이 서로 같다는 뜻이 이렇게 같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꼴이 되게 되냐면은 x는 2라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x는 2라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좌우 대칭으로 나오게 돼. 그치?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깊이 막 파고들 건 없고 지금 요런 표현이 나오는 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정규분포를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정규분포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규분포 곡선은 항상 좌우가 대칭인데 그래서 이 좌우가 대칭일 때 요 대칭되는 요 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표현 자체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고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 같은 경우도 이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축이 x는 2라는 거고 결국 평균이 얼마나 뜻이냐면은 평균이 2라는 뜻이야 이렇게 되면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평균이 2 지금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이 정도 그림으로 그냥 바로 그냥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 P 0에서부터 1까지가 6분의 1일 때 2에서 3까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가 2고 1이 한 이 정도 잡을까 1? 그러면은 요거를 자, 2를 이 정도 잡자. 1에서 2에서 3이니까 0에서 1 이게 서로 대칭인데 자, 보게 되면은 자, 이 정도를 1로 잡을게. 그러면 한 0은 이 정도.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2니까 이쪽이 3이 정도 되겠다. 그치?
3은 이제 1과 대칭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 4 뭐 이 정도 될 텐데, 지금 여기가 0, 그 다음에 이쪽이 1, 그 다음에 이쪽이 2 가운데, 그 다음에 이쪽이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랬을 때, 자, 보면은 0에서부터 1까지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6분의 1이라는 거야, 여기가 6분의 1. 그럴 때 2에서 3까지를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쪽은 여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쪽.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좌우 대칭인데, 그럼 여기랑 여기랑 지금 넓이가 지금 서로 같은 거지, 그치? 여기랑 여기 넓이가 서로 같은 거고, 그랬을 때 2에서 3이라면은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 4까지 정의된, 0에서 4에서 정의된, 0에서 4에서 정의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0에서 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치? 자, 여기 잘 보게 되면은 0 봐봐, 이쪽에. 0에서 봤을 때 0, 이 밑에, 0 아래쪽으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의가 된 범위 자체가 0에서부터 4까지만 정의가 돼 있어. 0에서부터 4까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쌤이 지금 일단 이렇게 지금 그리긴 했는데 지금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 문제를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0에서부터 4까지만 정의가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뒤에는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전체 범위가 지금 0에서부터 4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0에서부터 4까지. 자, 이거 다시 표시해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전체 범위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그래프하고 0에서부터 4까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제 1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가 절반, 2에서 4까지가 절반. 그치? 여기가 2분의 1, 이쪽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여기 지금 여기 빗금친 부분이 지금 6분의 1인 거지.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 이 구간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넓이가 바로 2에서 3까지의 넓이가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은 1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 한 번씩 구해보게 되면은 전체 2분의 1, 이 절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절반에서 6분의 1만큼 빼면 되겠다, 이렇게. 괜찮겠니? 자, 이렇게 되면 1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가 되는 건데, 자, 앞에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에서, 자, 이쪽에 x, 2까지, 이렇게. 자, 좀만 옆에 쓰자. 그래서 이게 되면 전체 2분의 1, 0.5가 되겠지.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2가 될 거고, 계산해주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가 바로 2에서부터 3까지랑 같은 거겠지.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13번 여기까지. 자, 14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 14번 일단 이항분포. 일단 기본 개념 일단 이항분포고. 근데 이제 이게 14번 일단 설명을 듣고 나서 좀 두세 번 정도 더 반복해서 좀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도록 하자. 자, 일단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자, 바둑돌을 이동시킨다고 하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바둑돌이 놓인 점에 나타낸 수를 x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를 쓸 텐데, 자, 이항분포를 쓰게 되면은 지금 3번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세 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항분포거든. 다시 한번,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항분포야, 이거는.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3번 던졌을 때 이때 들어가는 확률은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짝수가 그러니까 한 번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2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을 좀 찾아보게 되면은, 자, 2에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평균 같은 경우는 NP 이렇게 쓰니까 3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V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2분의 3에다가 추가로 2분의 1 한 번 더 곱하겠지. NPQ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 4분의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물론 시그마도 있지. 시그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여기다가 쓰게 되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쌤이 여기 지금 변수를 지금 쓰지 않았는데, 지금 이쪽 이항분포의 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말하는 x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둘이 비교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은 여기는 짝수가 나오는 횟수에 대한 거야. 좀 써보게 되면은, 자, 짝수의 횟수라고 해야 되는데, 짝수가 나오는 횟수. 짝수가 나오는 횟수. 자, 요거에 대한 이항분포고, 밑에 있는 평균 분산 필름표차도 짝수가 나오는 횟수에 대한 요 값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x가 뭐냐면은 3번 던지면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야. 그러면 여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변수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x를 여기다가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 변수가 안 맞아.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좀 따로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x를 쓸 수 없으니까 그냥 y 같은 문자로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고, 그럼 y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y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직선 위에서 점의 좌표가 되는 x하고 요 짝수의 횟수인 y하고 우리가 관계식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수직선 위에서 이 점의 좌표라는 게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고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간다 그랬거든. 근데 짝수가 y만큼 나오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2만큼 가야죠. 오른쪽으로 2만큼. 그래서 2y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빼기 왼쪽으로 가는 건 1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를 써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3번 던지는 거니까 짝수가 y번 나왔다 치면 홀수는 몇 번 나오게 되는 거냐면 3 빼기 y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게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그치? 그래서 요 식을 일단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주게 되면은, 자, 일단 이렇게 써볼게. 2y-3 플러스 y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3y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만 더 올려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그러면 2x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2에 말하자면 3y 빼기 3이랑 같은 거니까, 자, 이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3 앞으로 나오고, 그치? 2의 y, 이거 좀 기억이 좀 나야 될 텐데, 빼기 3 이렇게, 그치? 그래서 2의 y가 얼마였냐면은 2분의 3이었지. 그러니까 이러면 계산하면은 2분의 3이니까 3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9 빼기 2분의 6이 되니까 계산해 주자. 그럼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V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표준편차 그냥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자, 시그마 해가지고 3Y 빼기 3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어차피 3 곱하기 시그마 Y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자, 3 곱하기 해서 시그마 Y는 2분의 루트 3이었죠, 이쪽에. 그치? 보이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 계산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14번 여기까지. 자, 15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문제를 일단 충분히 좀 읽어주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일단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항분포, 그 다음에 이항분포로 정규분포를 만들고 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자,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자, 보자.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 박동수가 60회 이하이면 섬액,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한다. 자, 학생 심장 박동수는 평균 80회,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자, n에서 평균 80회, 그 다음에 표준편차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쓸 텐데,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인지 우리가 확인 한번 해야 되고, 그거 보면 앞에 나와 있지. 심장 박동수에 대한 정규분포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그러면은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심장 박동수에 대한 우리가 뭐 확률을 구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 심장 박동수에 관한 60회 이하이면 섬액, 분당 100회 이상 빈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이 정규분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지만 이거는 심장 박동수에 대한 정규분포야, 알았지? 요거를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심장 박동수에 관련된 확률을 구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우리가 x1이라고 둘게. 그러면 여기서 쌤이 요거를, 자, 심장 박동수의 심장 박동수는 x1이라고 둘게. 이렇게 변수를 좀 구분해야 돼 가지고, 자, 그러면 자, P에 말하자면은 x1인데 x1이 여기서만 이렇게 써놓을게. x1이 60회 이하이거나 또는 P에 이쪽이 x1이 100회 이상이면 확률, 요거를 지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자, 요거를 표준화를 좀 해줄게. 그러면 Z 했을 때, 자, 10분의 60 빼기 80이니까 마이너스 20, 그치? 그 다음 플러스, 자, P의 Z, 이쪽은 10분의 100 빼기 80이니까 2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이거는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플러스 P에, 자, Z는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표에서, 여기 표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밑에 보면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요거는 일단,
자, 그럼 0.48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잠깐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자,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 2, 이쪽 플러스 2, 가운데 0 이렇게 했을 때, 자, 0에서부터 2까지가 0.48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가 0.48,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0.0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똑같이 0.02가 되겠네. 그러면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게 되는 거니까 0.04가 되겠다, 그치? 여기서 0.04 이렇게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4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그러면은 지금 구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은 말 그대로 심장 박동수가 60회 이상이거나 100회 이상일, 60회 이하이거나 100회 이상일 확률을 구한 거지.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이제 가서 조사 대상 학생 600명 중에서 자,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12명 미만일 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저기서 봤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의 변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야, 이거는. 그치? 학생 수가 12명 미만인 거지. 학생 수가 12명 미만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학생 수에 대한 확률이 아니고, 이거는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확률에 대한 거지, 이게. 그치? 서맥이나 빈맥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찾아보면은 학생 수에 대한 정규분포는 안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바로 이항분포 개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항분포를 갖게 되면은, 자, B에 전체가 몇 명이라면은 600명이고, 그 600명이 자, 한 명 한 명 했을 때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될 확률이 바로 0.04인 거야, 이렇게. 요게 이제 이항분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에 대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쪽에서 평균하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좀 구해보게 되면은, 자, 2x, 이거는 빼고, 자, 2에 여기도 x를 써야 되는데, 이제는 학생 수를, 학생 수를 x2라고 놓을게, 이렇게.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리된 학생 수.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x2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x2 같은 경우는 600 곱하기 0.04, 100분의 4로 쓸게. 자, 100분의 4로 쓰게 되면은 4 이렇게 24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시그마로 바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vx 한번 거쳐서 가자. 그러면 vx2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24에다가, 그치? 거기다 추가로 100분의 96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자, 이건 또 뭔가의 제곱일 텐데, 24 곱하기 100분의 96 같은 경우에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자, 요게 이제 뭔가의 제곱일 텐데, 이거는 이거를 그냥 곱하면 안 돼. 24하고 96 곱해버리면 답이 없고,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소인수 분해를 가는 건 괜찮다. 자, 소인수 분해 가는 건 괜찮고, 자, 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24 곱하기 96이잖아. 근데 이 96을 잘 보니까 24 곱하기 4야. 96이. 24 곱하기 4. 그래서 이런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혹시 24 곱하기 뭐 안 되나? 이렇게. 그래서 해보게 되면 이제 2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데, 그럼 24 곱하기 24.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거 24 곱하기 2의 제곱이겠네,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분모는 100일 거고, 그래서 100까지 같이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100은 10의 제곱인 거고, 그럼 분자 같은 경우는 4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10분의 48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분사는 그렇다 치면, 그럼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x2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그러면 10분의 48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10분의 48인데, 약분하게 되면은 5분의 2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좀 올려볼게.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2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x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분포로 해가지고, 자, 이항분포에서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정규분포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일단 평균이 24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의 24. 자, 요거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이제 정규분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x2에 대한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리된 학생 수에 대한 정규분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학생 수가 12명 미만일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P에 이쪽이 x2가 되는 거니까 x2가 12명 미만이니까 여기 좀 지우자. 12명 미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2명 이하라고 돼 있는 거하고 12명 미만이라고 돼 있는 거하고 지금 등호가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인데, 사실 이게 넓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fx를 적분해 가지고 구하는 넓이 개념이어 가지고 요 선이 하나 x2가 12일 때가 들어가느냐 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넓이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은 p의 자, x2가 z로 바꾸고 표준화를 해 주도록 하자. 그러면은 5분의 24분의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12-2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z 이쪽은 마이너스 12 곱하기 역수로 쓰면 24분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약분하게 되면은 1,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여 가지고, 그러면 p는 자, 소수로 써보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래프에서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5가 이 정도 여기 잡자. 자, 그러면 0 플러스 2.5 이렇게 잡았을 때 마이너스 2.5보다 더 작은 쪽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이 될 거고, 자, 보면은 여기 또 0에서부터 2.5라고 나와 있지, 그치?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거 보면은 0.49인데 그러면 이쪽 부분 여기가 0.49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0.5에서 이거 빼고 나면 뭐가 남게 돼? 0.01 이렇게 남을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0.01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겠니? 자, 지금 문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처음에 이제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과정. 이게 이제 이항 분포에서 쓸 확률을 이제 구하는 과정이고, 거기를 이렇게 좀 하나 묶어주자.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를 가지고 이제 정규분포 만드는 과정. 자, 그 다음에 그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하는 과정.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그치?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번만으로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한 3번 정도 들려서 보도록 하고 또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자. 자, 15번 여기까지. 자, 5번 보도록 하자. 자, 평균 25, 표준편차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다. 자, 그러면 일단 표본평균에 대한 우리가 표본평균, 원래 표본평균이라는 게 뭐냐면은 x 바들의 평균이 표본평균이고, 그래서 원래 x의 정규분포를 우리가 평균 25,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x바의 이렇게 들어가면은 x바들의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일단 평균은 똑같고, 그치?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의 x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자, 저기 좀 써보면서 할게. 2의 x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2의 x랑 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대로 그냥 25가 되는 건데, 그게 4분의 n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2x바가 4분의 n인데 요게 값이 얼마냐면은 25. 그래서 여기서 n 계산해 주게 되면은 25 곱하기 4니까 10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vx바 같은 경우는 자, vx바라는 거는 원래 n분의 1 vx 이렇게 n분의 1 vx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n분의 1 해준 건데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20분의 1이 되는 거구만, 그치? 요게 20분의 1인 거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n이 지금 1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n이 1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그럼 100분의 1 하고 시그마 제곱, 자, 요게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 그럼 5가 되는 거고, 그럼 시그마는 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5번 여기까지. 자, 6번 보도록 하자. 자,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x바에 대해서 v4 x바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 크기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n은 4인 거고, 자, 그럴 때 우리가 v의 4 x바를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x바에 대한 분산이 되겠지? 그럼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해야 되면 x바에 대한 확률분포 표가 뭐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크기가 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확률분포 표를 일단 그려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이게 왜냐면 크기가 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4개씩 중복해서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다 각자 구한 다음에 그 평균들을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를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x바에 대한 우리가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게 될 경우에는 그 확률 분포표를 직접 그리지 않고 어떤 개념을 쓰게 되는 거냐면, 바로 그냥 2의 x바 같은 경우에, 자, 요거는 그냥 2의 x랑 그냥 같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v의 x바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n분의 1, 자, vx,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 시그마도 한번 써보게 되면은 시그마의 x바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1 시그마, 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와 있을 때 요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은 x바에 대한 평균과 x바에 대한 분산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을 먼저 좀 구해봐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쌤이 좀 미리 좀 계산해놨는데, 자, 표에서 봤을 때 지금 확률을 좀 보게 되면은 이쪽 3분의 1, 6분의 1, 6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모를 좀 맞춰서 써주게 되면 이쪽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평균을 좀 구해봤을 때, 자, 이렇게 이게 여기랑 두 개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x하고 p를 곱하게 되니까 지금 분모가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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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분모를 먼저 묶어준 다음에 곱하게 되면은 0과 2 곱하고 1과 1 곱하고 2와 1 곱하고 3과 1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되고, 자, vx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제곱해서 곱해주는 거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그 다음 뒤에서 평균 제곱한 거 빼주게 되면은 여기까지 하면 12분의 19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계산한 것 좀 참고를 해주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v의 예를 들어서 x바 같은 경우에, 자, vx바라는 건 사실 n분의 1 v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n은 4인 거고, 그 4분의 1 곱하기 이쪽에 보면 12분의 19 이렇게 돼 있어서, 자, 계산해 주게 되면은 48분의 19가 48분의 이렇게 19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v의 4의 x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4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나올 수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4, 4, 16이 이렇게 4의 제곱 곱하기 vx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16 곱하기 vx바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 16 곱하기 48분의, 자, 19 했을 때 요게 6, 8, 2, 8, 6, 3 약분되네, 그치? 이게 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해 주면 3분의, 자, 19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그치? 자, 그래서 6번은 여기까지. 자, 7번 보도록 하자. 자, 정규분포 50,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768에서 832까지 요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지금 확률 정규분포가 나와 있고 표본의 크기가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 이 부분을 좀 보자.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 합을 x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16개를 추출했는데 그 합을 x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바는 뭐냐면은 16개를 추출했을 때 그 합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을 구한 거고, 아직 평균을 구하기 전 단지 16개를 추출해서 그 값들의 합만 구한 게 x라는 거야. 그래서 x하고 지금 x바하고 이 차이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x는 추출한 다음에 지금 더하기까지만 한 거고, 그걸 더해서 평균을 구한 게 x바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x바는 그걸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구하기 전이라는 거지. 그러면, 자, n은 총 16개인데 지금 보면은 x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16분의 x를 했을 때 여기 x바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걸 16으로 나눠야지 x바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니? 이거는 x바 이렇게. 그러면은 x는 16 곱하기 x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치? 요게 좀 이해가 되려나? x를 16으로 나누어야지 x바가 되는, 지금 일단 요런 거야. x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정규분포를 먼저 좀 써보고 가도록 하자. 그러면 정규분포는 여기 50,8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x의 x도 아니지, 그냥 어떤 그 모집단에 있는 그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고, 여기서, 자, 이거를 n이 16일 때 우리가 x바의 정규분포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자, 평균은 그대로 50이 되는 거고, 분모는 이게 16분의 8의 제곱이니까, 16분의 8의 제곱이니까 4분의 8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해되겠니, 여기? 자, 그러면 정리 좀 해주면은, 그러면 50, 그 다음에 2의 제곱. 요게 바로 x바의 정기분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x바의 정기분포.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보니까 p의 자, 768 x 그 다음에 832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양변을 그러니까 16으로 나눠줘야지 여기가 x바가 되고, 그래야지 이 정기분포를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16으로 나눠주자. 16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니? 이쪽이 16분의 16으로 나누면은 4 3 4 4 4주기 24 해서 4주기 있어. 64니까 128. 그러면은 6, 8에 48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16분의 x가 되는데 요게 이제 x바가 되겠죠. 이게 나중에 좀 이따가. 자, 이쪽은 그럼 1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4, 5, 5는 80, 5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x바로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은 자, 이쪽 48 되고, 가운데는 x바가 되고, 이쪽은 52가 되고, 그래서 요거를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좀 해주게 되면은, 자, p의 2분의 한 다음에 48 빼기 50.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z. 이쪽이 2분의 52 빼기 5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p의 이쪽은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z, 그 다음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건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치? 일단 7번 여기까지. 자, 8번 보도록 하자. 자, 정기분포 m,20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1 이하일 확률이 0.96이다. 자, 이 부분을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 자, 그럼 일단 자,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의 차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표본 평균은 x바인 거고, 그 다음 모평균은 m인 거거든? 근데 이 차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 절대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게 1 이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 1 확률이 이게 0.96이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자, 좀 말을 그대로 하나씩 옮겨보게 되면은, 자, 요런 뜻이다. 다시 한번 볼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1 이하일 확률이 0.96이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정규분포가 나와 있지. 그러면은, 자, 정규분포가 나와 있는데, 요 정규분포는 이제 x에 대한 정규분포이고, 우리가 이제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써서 그걸 가지고 요걸 표준화를 해줘야 되니까, 자, 정규분포 다시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자, 그러면은, 자, n의 m, 그 다음에 20제곱이었는데, 자, 이거 n의 m, 얼마니? 크기가 n이라 했으니까 루트 n분의 2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자, 요걸로 우리가 표준화를 할 건데, 표준화 할 때 보면은, 원래 z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z는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x바 마이너스 m 보자. 그러면 여기서 x바 마이너스 m은 건들지 않고,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주게 된다면은 여기를 그냥 바로 z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서 p 한 다음에 자, x바 빼기 m을 일단 그대로 두고, 자, 분모를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시그마가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루트 n분의 20이거든 이게. 그치? 그래서 여기를 자, 루트 n분의 20 쓰도록 할게. 루트 n분의 20 이렇게. 자, 했을 때 요게 여기도 똑같이 자, 루트 n분의 20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잠시만. 자, 이게 0.96 일단 이렇게 써놓으면서 갈게. 자, 이쪽 좀만 더 정리해 주자. 그럼 p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쪽 전체를 지금 여기를 z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 전체를 이렇게 절대값 z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표준화를 했을 때 이 절대값이라는 뜻이야. 이 절대값 이렇게 있으니까. 그치?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다. 그치? 했을 때 요게 0.96이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절대값 z가 20분의 루트 n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좀 이해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정기분포 곡선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0. 근데 절대값 z가 20분의 루트 n보다 작으려면은 사실 여기서 z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0분의 루트 n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z는 20분의 n보다는 20분의 루트 n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20분의 루트 n하고 플러스 20분의 루트 n이 0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그런 두 개의 값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20분의 루트 n이었다고 치면은 여기가 플러스 루트 20분의 플러스 20분의 루트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20분의 루트 n, 그 다음에 이쪽은 20분의 루트 n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이제 0.96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서로 대칭이지. 그리고 보면은 값이 나와 있지 않나? 0.48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0에서부터 2까지가 0.48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값이 이쪽이 0.48, 그 다음에 이쪽이 0.48 이렇게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야지 두 개 더했을 때 0.96이 되니까. 자, 근데 그때 z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은 요 값이 2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20분의 루트 n 요 값이 요게 2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치?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루트 n은 20에다 2 곱해주니까 40이 될 거고, 다시 제곱했을 때 2는 n은 1600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자 8번 여기까지. 자, 9번을 보도록 하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구공 무게는 평균 m, 표준 편차 3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그 다음 이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 중에서 900개를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 430. 자, 요게 이제 9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430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x바가 430이다 이런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축구공 무게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신뢰 구간의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 그러면은 식을 좀 써보도록 하자. 공식 그냥. 자, 공식 95%인데 95%에 대한 거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하고 일단 그 뭐 표에서 주어지거나 원래 이렇게 1.96 이런 게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치?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쪽은 x바 마이너스 원래 95%일 때는 여기가 1.96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평균 들어가고 자, 오른쪽은 x바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자, 95%일 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일단 1.96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1.9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될 거야. 이걸 따로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참고를 살짝 보고 가야 되면은 1.96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자, 1.96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까지 자, 요 범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범위의 이 전체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게 바로 0.95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95%가 되는 거지. 자, 요런 의미의 1.96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x바 같은 경우에 4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요거 변수를 값들을 좀 정리해 놓고 하자. 그러면 자, 평균은 43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n은 자, n은 보니까 얼마냐면은 총 900개라고 그랬지. 그래서 n은 900인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고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일단 430 써주고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n 같은 경우는 900이니까 루트 900 그러면 30 시그마는 3 이렇게 그래서 m 이렇게 되는 거 m 자, 그 다음에 이쪽은 430 플러스 1.96 곱하기 자 30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계산을 생략하도록 할게. 일단 9번은 여기까지. 자, 우리 10번 보도록 하자.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일주일 동안의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은 평균 표준 편차 5. 그 다음에 자, 임의로 36명을 뽑아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더니 평균 m을 자, 99%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준 평균의 차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 최대값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그냥 그 모평균의 추정식을 써놓고 나서, 그치? 그 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식 써놓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좀 고민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지금 99%로 추정한다고 그랬을 때 말하자면 그 K값 같은 경우에는 K는 얼마로 쓰게 되면 2.58인데 지금 교재에 지금 주어져 있진 않지. 보통 이제 주어지기는 시험 때는 아마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괜찮고, 일단 99%로 추정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2.58로 쓸 건데, 자, 그러면 자, 식을 한번 좀 보도록 하자. 그러면 36명 뽑아서 그러면은 조산표 식 좀 써놓고 보자.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여기는 m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와 있니? 자, 평균 m 그 다음 표준 편차 5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시그마는 5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6명을 뽑아서 했다고 했으니까 n 36이가 나와 있고, 그치? 자, 그러면은 x바 나와 있는지 볼까? 그러면 문제에서 x바가 나와 있지 않지,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보면, 자,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라고 하는 게 결국 m과 x바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x바를 이쪽으로 이양하게 되면 되니까 x바 값은 사실 없어도 돼. 그래서 x바 값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을 조금 더 여기 n과 시그마에다 값을 대입해 가지고 좀 더 계산한 다음에 좀 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자, x바 놔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8 하고, 자, 여기는 6분의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6, 4, 14, 63, 다 계산되는구나, 이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x바하고, 자, 플러스 2.58에, 그 다음에 n은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계산해 주게 되면은 6, 4, 24, 6, 4, 0.43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5 해주면은 얼마냐? 5, 4, 2.21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x바 마이너스 2.15.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이쪽 똑같이 2.15겠지? 그래서 x바 플러스 2.15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 얘기하는 거지. x바 마이너스 m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자,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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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하자면 이게 좌변 우변 이쪽 좌변 우변 이렇게 되는데, 각 변에서 지금 x바를 그냥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말하자면 이렇게 마이너스 x바, 이쪽도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x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2.15가 남게 되는 거고, 이쪽은 m 빼기 x바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2.15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제 표준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식으로 쓰게 된다면 이제 뭐 이렇게 절대값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차이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2.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니? 이렇게. 자, 그래서 최대값은 2.15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0번 여기까지. 자, 11번 보도록 할게.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자, 평균 M 표준 편차 40분. 자, 표준 편차 지금 시그마가 40분. 그 다음에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충전한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 X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신뢰 구간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95%로 우리가 추정했을 때 그 신뢰 구간을 자, 공식으로 한번 좀 써보게 되면은, 원래 X바, 저인데 X바는 좀 소문자로 썼네. X바 마이너스 해서 95%일 때는 1.96이니까 쌤은 그냥 쓰도록 할게, 여기를. 자, 1.96 한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쪽은 m,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 x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 x바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x바 써주고, 자, 마이너스 1.96 한 다음에 n은 그냥 n도 그냥 n개라고 되어 있네. 그치? 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루트 n 그냥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 40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0 써주고, 자, 그 다음에 m, 자, 이쪽도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자, 그대로 그냥 4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 좌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부분하고 좌변, 우변을 해서 3개니까 좀 그렇다.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590.2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좀만 키워서 보자. 590.2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609.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부분이, 이쪽이 590.2인 거고, 이쪽이 609.8. 자, 609.8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치?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해가지고, x바하고 n을 구하는 거야, 이게 보면은. 그럼 어떻게 연립을 하느냐? 자, 보면은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0. 자, 요거는 590.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0.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609.8이다 이렇게 두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더해주게 될 건데, 자, 두 개의 식을 더해주게 되면은, 잠시만. 자, 그러면 2의 x바가 남게 되고, 둘이 더했을 때 얼마니? 그러면 1100, 1190, 여기, 올라가는구나. 1200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계산하면은, 요 올라가면 10 되고 하나 올라가고 그러니까 1200 이렇게 돼서, 결국 x바를 구하게 되면은, x바는 600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맞죠? 이렇게. x바가 600이고, 그럼 x바가 600이면은 요 식에다 대입해가지고, 자, n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R에다 대입하는 게 낫겠다. 그치? 600을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6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0 했을 때, 요게 609.8 해서 요 식에서 넘겨서 계산하고 나눠주면은, 계산이 금방 되는 것 같은데, 넘기면은 9.8이고 나눠주면 이게 9.8이 2배가 요거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n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자, 11번 여기까지. 자, 우리 12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문제를 먼저 좀 읽어주기 바랄게. 자, 그 다음에 1, 2 적힌 공 1개와 3이 적힌 공 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 1이 적힌 공은 몇 개 있냐면 1개 있고, 3이 적힌 공은 n개 들어있다.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그치? 그러면은, 자, 거기서 공을 하나를 꺼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1을 뽑을 확률하고 3을 뽑을 확률을 생각해 볼 건데,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1 적힌 거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n이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3이 적혀 있는 거예요. 3, n이 아니라 3. 자, 그러면은, 총 개수는 1 1개고 3이 적힌 거 n개 들어있으니까 총 개수는 몇 개냐면은 n 플러스 1개 들어있을 거야. 거기서 하나를 꺼낸다. 그런데 1이 나온다. 그럼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 볼게. 자, 총 n 플러스 1분의 n, 3은 몇 개 있는 거냐면 총 n개 있지. 그러니까 3 하나를 뽑을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x바가 2라고 되어 있는데, p의 x바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지. 저거는, 자, x바가 2가 되는 건데, 2가 될 확률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바가 2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x바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 그치? x바라는 거는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평균이냐면은, 지금처럼 시행을 2번 한다고 그러면은, 한 번 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2번 하는 거거든?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공을 하나씩 뽑게 되는 거야. 근데, 공을 뽑는데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은, 자, 처음에 2를 만약에 뽑았어.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2를 또 뽑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치? 자, 이거 순서상으로 이렇게 써볼게. 그럼 처음에 1을 뽑고 두 번째 1을 뽑았으면은, 이 1과 이 1, 두 수의 평균을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의 x반은 뭐가 되냐면 1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근데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3을 뽑았어. 자, 그럼 1과 3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x바가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번엔 3과 1을 뽑았다. 그러면은, 3과 1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x바가 2인 거고, 자, 이번엔 3과 만약에 3을 뽑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x바가 얼마인 거냐면은, 이거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보면은, x바가 이제 2가 된다고 하는 거는, 1, 3을 뽑거나 또는 3, 2를 뽑거나 이렇게 되는 확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자, P의 x바는 2라고 돼 있을 때, 요거를 처음에 1을 뽑고, 그 다음 두 번째 3을 뽑는 것부터 써볼게. 처음에 1을 뽑는 거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요게 1 이쪽이 3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번에 반대로 뽑는 것도 돼. 3을 뽑고 그 다음 2를 뽑는 것도 평균이 2가 되는 거야. 두 개 구분이 된다.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구분 좀 해놓도록 할게. 처음에 자, 1, 3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3, 1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n 플러스 1의 제곱 될 거고 분모는 그 다음에 분자는 보니까 자 이쪽 같은 경우 n이고 이쪽 n 그대로 계산해 주면 2n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2n 했을 때 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저게 8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 잠깐 제곱이 돼 요게 이제 8분의 3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n을 구해주면 되는 거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12번은 일단 계산 생략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자 13번 보도록 하자.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100,5의 제곱을 따른다. 그 다음에 자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 x바라고 했을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 정규분포부터 좀 써놓고 보도록 할게. 자 처음에 이제 100,5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사실 x의 정규분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x의 정규분포 자 100,5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x바의 정규분포가 필요한데 x바의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자 일단 평균은 똑같이 100일 거고 그 다음에 자 크기가 4라고 그랬으니까 분모 4분의 25 이렇게 되겠지. 4분의 5의 제곱 그러면 4분의 5의 제곱이니까 2분의 5 해서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표준 편차가 2분의 5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자 p의 자 x가 11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쪽은 p의 x바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럼 이거를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은 자 p의 z 그러면 5분의 해서 자 100 빼기 110 빼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이쪽은 x 이쪽도 z가 되는데 z 그러면 2분의 5분의 a 빼기 100 자 이렇게 자 계산 좀 해주자. 그럼 이쪽은 z 하게 되면 얼마니 이쪽이 그거 빠지고 5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2 그지? 자 이쪽은 그대로 일단 써야 되겠네. 그러면은 z하고 분모가 좀 정리해 줄까 그러면 5분의 2에 일단 a 빼기 10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괜찮겠니 여기 이렇게? 왜 괜찮겠니 이렇게 역수를 해가지고 자 그럼 2보다 작다라고 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렸을 때 2가 이 정도잖아 그치? 그럼 2보다 작다 그러면 쭉 이쪽 전부 다 이렇게 그치? 자 이 확률하고 지금 요건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2보다 이제 따로 그려야 되겠다 이쪽은 그냥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또 크거나 같다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을 텐데 그치? 이 넓이가 지금 서로 같아야 되다 보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으려면 여기가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가 얼마 들어가야 되겠어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여기는 지금 등호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이쪽은 한쪽은 등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등호가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 넓이 개념이고 넓이는 사실 이게 약간 근사값 개념이어 가지고 여기에 z가 2일 때가 들어가냐 아니 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값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이 부분부터 다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5분의 2에 a 마이너스 1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지. 그래서 5분의 2에 a 마이너스 100 자, 요 값이 마이너스 2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a 마이너스 100 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 그래서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넘어가게 되면은 100 빼기 5 해서 계산해 주면은 95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13번 여기까지 자 14번 자 정규분포를 따른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5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자 A에서부터 B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 뒤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좀 먼저 가본 다음에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일단 95% 신뢰 구간이라 그랬으니까 1.96으로 쓰도록 할게. 그래서 x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이 지금 크기가 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50분의 자 시그마 일단 그대로 써야 될 것 같고 값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대로 m 그대로 x바 뒤에는 똑같이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신뢰도를 바꾸지 않고, 자, 이어서 좀 보게 되면 신뢰도를 바꾸지 않고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 수정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C에서 D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거 그대로 쓸 건데 x바 빼기 신뢰도 바꾸지 않고, 자, 이번에는 루트 n을 그대로 그냥 썼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n인데 n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두 번째는 지금. 그치? 그러니까 요거만 지금 다른 걸로 좀 따로 써볼게. 이렇게. 자, m은 그대로일 거고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자,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서로 다른 거야. 그럼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자, C, D하고 A, 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아까 윗줄에서 보면은 뭐 신뢰도 95% 신뢰가는 A에서 A보다 커놨고 B보다 작거났다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은 여기서 A하고 B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A, 이쪽이 이제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A에서 B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 여기가 이쪽이 말하자면 A, 이쪽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B 빼기 A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B 빼기 A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B 빼기 A라는 게 요거 빼기 요거 말하는 거지. 그치? 요거 빼기 요거. 그거를 밑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자, B 빼기 A라고 하는 게 뭐냐? 요것에 빼는 건데 빼게 되면은 X바 없어지게 될 거고, 이해가 되려나?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면 되죠.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잠깐만 이거 50인데. 자, 이쪽은 그냥 50 쓰면 되죠. 여기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정 좀 해줄게. 그러면 이쪽은 루트 50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거 마이너스 x바 빼기 1.96에 루트 5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xx 없어지게 될 거고, 요거는 2 곱하기 1.96에 루트 5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CD라고 되어 있는 부분, C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게 C, 이쪽이 D가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자, C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그 다음 D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이제 D가 되는 거지. 여기가 말하자면 C, 이쪽이 D 이렇게.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C, D-C가 될 텐데, D-C. 자, D 빼기 C 같은 경우도 해보게 되면은 요거 빼기 요거가 되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2 곱하기 1.96 한 다음에 이쪽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고 이렇게 좀 두 개를 다시 비교를 하게 될 건데, 자, D-C 그러니까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요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96에 루트 50분의 시그마 요거랑 같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때 여기 방정식에서 n을 구해라 이거지. 그러면은 양변 뭐 똑같은 거 1.96 시그마 1.96 시그마 다 약분 다 되고, 그치? 그렇게 약분하고 나면은 뭐가 남니? 약분을 1.96 시그마 이렇게 여기까지 약분 짓자. 그러면은 여기 2도 되는 것 같은데 2도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은 이쪽은 루트 n분의 2가 되는 거고, 이쪽은 루트 5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면은 루트 이쪽 곱해주면은 2 루트 50 은 루트 n이랑 같은 거고, 양변 제곱해주면은 4, 5, 200이지. 그치? 4, 5, 200 이거는 n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n은 2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14번 여기까지. 자, 8번 보도록 하자.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a-1에서부터 a 플러스 3까지의 확률인데,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보게 되면은 지금 a-1에서 a 플러스 3, 뒤로 가보면은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자, p의 a-1에서 a 플러스 3인데, 자, 여기 보면 a-1이라고 a 플러스 3하고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a 플러스 3까지의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길이가 4야. 여기서 빼보면 이렇게 a 플러스 3에서 a-1을 이렇게 빼보면은
값이 뭐가 나오냐면 요게 4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A 값은 달라지더라도 요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요게 쌤이 지금 전기요법 곡선 지금 하나 그려놓은 건데,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부터 지금 쌤이 지금 박스 지금 하나 해놓은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4라고 생각해줘 봐. 요 길이가 4.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4. 그치? 자 그러면 전기요법 곡선에서 봤을 때, 자 여기가 만약에 a-1이면 여기가 a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치? a 값이 이제 얼마 있겠지 이렇게 거기에 맞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줘 봐봐. 지금 사각형하고 이 전기요법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를 좀 봐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곡선이다 보니까 요게 움직이게 되면 넓이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자 좀 전에 여기 있을 때하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고 넓이가 어때? 더 넓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보면은 이해되겠니? 자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더 넓이가 좀 더 넓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좀 더 넓이가 넓게 되고, 거기보다는 조금 더 이거 좀 더 넓을 것 같고, 넓이가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최대 가장 넓이가 넓을 때 이쪽, 그지? 그 다음 여기를 지나게 되면은 다시 또 넓이가 조금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 보이겠니?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넓이가 이제 최대가 되려면은, 자 어떤 꼴이어야 되냐면은, 자 바로 7에서부터 여기 좌우가 서로 대칭, 여기 곡선 자체가 좀 대칭이 아니네. 그치? 쌤이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원래 7에서부터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는 요 구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은 a-1이고 이쪽이 a 플러스 3인데, a-1과 a 플러스 3이 7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될 때, 이때 이 부분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여기서 a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냐? 그러면은 a-1과 a 플러스 3의 사실 중점 개념으로 생각해서 가운데 개념, 그래서 a-1과 a 플러스 3의 중점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2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7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a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어차피 여기 또 길이가 또 4라는 걸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길이가 2면 여기는 9가 되는 거고 이쪽은 반대로 5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래서 a-1이 5니까 a는 6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중점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은 2a 플러스 2가 되고 2, 7, 14가 되니까 넘어가면은 12가 돼서 2로 나눠주면 a는 6, 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8번 여기까지. 자 9번 보도록 할게. 자 어느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 한 봉지에 들어있는 팝콘 개수가 평균 68개, 표준 편차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팝콘의 개수가 56 이상 74의 이하인 봉지 전체 몇 %인지 구하라.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그냥 정규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를 해서 자 그냥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정규분포부터 한번 써보게 되면은 평균 68,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6의 제곱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럼 편차가 꽤 큰 편인데, 이거만 봤을 때 표준 편차 6이면은 이게 누군가는 60개밖에 못 받는 거고 누군가는 74개를 받는 거니까, 적게 받는 사람은 60개, 많이 받는 사람은 74,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니? 자 그러면 아무튼, 자 그랬을 때, 자 팝콘의 개수가 56 이상 74 이하, 그러면 P의 56 이상 X 74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이걸로 표준화 해주면 되겠지. 그냥 그대로. 그러면 6분의 해서 56에서 68 바로 빼게 되면 얼마니?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에 Z 74에서 빼게 되면은 6 이렇게 되네. 그치? 6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뒤에는 1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 이거 그냥 그래프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일단 0까지 끊어주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도 다시 한번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의 넓이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일단 계산 생략하고 여기까지. 자 10번 보도록 할게.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5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점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0점에서 시작해서 동전을 100번 던진 후에 점수가 22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문제의 그 기본 개념은 이항분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변수들이 좀 헷갈리는 문제야. 이 문제는 잘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점수가 220점 이상일 확률, 그러면은 우리가 점수에 대한 그 확률,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필요해. 점수에 대한 게. 근데 보면은 여기서는 보면 100번을 던진 후라고 돼 있고 횟수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 그치? 위에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뭔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점수에 대한 뭔가 정규분포는 딱 안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긴 한데, 자, 보면은, 자, 앞면이 한번 나올 때 플러스 5점, 뒷면이 나오면 2점인데 몇 번 던지냐면 100번 던지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한번 쓰고, 자, 그걸 거기까지 일단 써놓은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보통 이걸 이제 y 이렇게 두는데, 여기서는, 자, 똑같이 y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치면은, 자, 그러면은 앞면이 나오면 5점을 얻고, 그러면은 5점이니까 5y가 되겠지. 요거를 갖다 5y 이렇게 하자. 요거를. 자, 그 다음에 뒷면은 나오면 2점을 잃는데,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뒷면은 몇 번 나오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전체 동전을 100번 던지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앞면 던졌을 때 앞면이 y번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뒷면은 100 빼기 y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얻게 되는 점수가 되는 거야, 이게.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점수를 일단 x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계산을 좀 해주게 되면은 5y에 마이너스 200에 플러스 2y가 되니까 계산해주면은 7y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요 x에 대한 정규분포를 얻기 위해서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y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y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그걸 가지고 다시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순서가. 그래서 y에 대한 우리가 평균을 먼저 보게 될 텐데, 자, y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거든. 그치? 근데 지금 이항분포를 봤을 때 총 100번을 던지게 되는 거고, 그때 1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앞면이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주게 되면은 이게 2의 y가 되는 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평균이 되겠지. 그래서 10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v의 y 같은 경우는 5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5. 자, 그럼 이거는 5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자, 시그마는 그냥 5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그럼 바로 정규분포 만들어 보게 되면은 50, 그냥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확률을 요걸 이쪽에서 그냥 구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P에 해가지고, 자, X, 아니지. X에 대한 우리가 또, X에 대한 정규분포가 필요해. 이거는 Y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그치? 이거 실수할 뻔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X의 정규분포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려면은 지금 평균이 필요하지. 그래서 보면은 2에 X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X가, 잠시만. 2의 x 같은 경우는 2에 보니까 7y 빼기 200. 자, 그럼 요거는, 자, 7 곱하기 2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니? 여기서 2의 y가 50이니까 5, 7, 350 빼기 200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해주면 150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50 들어가는 걸 거고,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vx. 자, vx 같은 경우는, 자, v에 마찬가지로 7y 빼기 200 이렇게 되는데, 자, v 같은 경우에는 7 앞으로 나오면서 7, 7, 49. 그치? 곱하기 vy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49 곱하기 5, 25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이거는 뭔가의 제곱인데, 자, 이거는 뭔가의 제곱일까? 그럼 7, 7에 49, 5, 25 이렇게 해서 7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니까 35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쪽 보면은 150, 35의 제곱 이렇게 정규분포가 나오는 거지. 이게 바로 x의 정규분포가 되는 거고, 자, 이걸로 해서, 자, 그러면은 p의, 자, x가 220점 이상일 확률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p의 z 계산해주면은 얼마니? 35분의, 자, 35분의 이쪽 거 220 빼기 하면은 70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하면은 p의, 자, z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여기도 보면은 이제 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계산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하도록 할 거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자, 하도록 할게.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일단 우리가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요 x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요 관계식, 그치? 요건 앞면에 나오는 횟수고 x는 점수, 그치? 횟수, 점수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앞면에 나오는 횟수하고 점수. 그 다음에 우리가 y에 대한 정규분포를 찾는 과정. 정규분포라기보다는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찾는 과정인데 y는 이항분포 100, 2분의 1을 따르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평균하고 분산 찾는 거고, 그 다음 아래쪽에서 이제 저기 요거는 이제 x의 정규분포를 찾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라네. 그 다음 확률을 구해주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11번 보도록 하자. 자, 모표류표자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다룬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n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y바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규분포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일단 x의 정규분포 기본적으로 x의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자,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바의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자, m은 똑같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기가 n1이라고 돼 있으니까 n1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y바, 자, y바의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자, m은 똑같고, 그 다음에 n2분의 여기 n1인데 n1을 밑에다 쓸게, 이렇게. n2분의 해서 이들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겠니? 자, 그럼 기억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자, 어차피 x바의 평균하고 y바의 평균은 둘 다 m이랑 같으니까 기억은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을 비교해보는 건데, 자, 분산 같은 경우에는 n1이 n2보다 작으면 분산이 어떻겠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게 되면은 분산이 요거거든, 요거. 그치? 자, 그러면 자, 분산끼리 비교 한번 해보는데 n1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랑 n2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비교할 때 굳이 두 개를 뺄 필요가 있나? 그냥 보면 알 것 같은데 n1이 더 작다고 돼 있으니까 n1이 더 작고 n2가 더 크면은 이게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거거든, n1, n2는. 그러면은 이쪽 분모가 더 작고 이쪽 분모가 더 큰 거야. 그랬을 때 이 분산인데 요 값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크겠니?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지. 분모가 더 작은 쪽이 더 클 테니까. 분모가 더 클수록 더 작을 테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 그러면. 그치? 일단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시그마를 비교하는 건데, 자, 이 시그마 x바는 시그마의 y바.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x바라는 거는 x바의 표준편차, 이거는 y바의 표준편차의 2배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2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루트 2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서의 표준편차인데 지금 여기는 분산으로 써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x바의 시그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디귿, 그러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가 x바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x2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y바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니?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n1이 2n2이면 n1이 2n2라고 되어 있으니까 n1 대신에 2n2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루트 2의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서로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거가 요거랑 같냐고 물어봤는데 2를 곱해서는 안 되지, 그치?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곱해야 되니? 루트 2를 곱해야지 이거랑 같아지는 것 같은데, 그치? 여기가 조금 살짝 애매하려나, 이게? 이해가 좀 되려나?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시그마 x 바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시그마 x 바가 여기 잠깐 지우고, 그러니까 시그마 x 바가 뭐냐면 이거야. 시그마 x 바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시그마 x 바가 이만큼, 그 다음에 시그마 y 바가 여기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이거랑 같아지냐 안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이게 이제 표본의 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n2에다 곱하기 2한 게 n1이니까 n1의 표본의 크기가 n2보다 2배가 되면은 시그마가 지금 2배가 되냐, 뭐 이 얘기인데,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2가 아니라 사실은 4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서
n1이 4 곱하기 n2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4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치? 4가 밖으로 나오면서 2분의 1 되니까 그러면 곱하기 2하면 같아지거든.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그치? 넣어보면 돼, 넣어보면. 그러면 4니까 밖으로 나오면 2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했을 때 같아지겠지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지금은 그냥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야지 같아지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이제 다시 한번 잘 봐주도록 하고, 좀 애매하면은 질문을 좀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다. 자, 일단 11번 여기까지. 자, 12번 보도록 하자. 자, 정규분포 n24,6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x바가 18 이상 2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기본 개념 그대로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규분포를 먼저 좀 보게 되면은, 자, 원래는 x의 정규분포는 24,6의 제곱인데, 여기서 보면은 x바의 정규분포 써보게 되면은, 자, 평균은 그대로 2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표본의 크기가 4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66에 36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계산 좀 해주게 되면은 4, 9, 36이니까, 자, n은 24,3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다. 등호 쓰면 좀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제 x바의 정규분포가 될 거고, 그래서 p의 18 이상, 잠시만, 18 이상, 그 다음 x바 해서 21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자, 표준화 해주게 되면은, 3분의, 그러면은 18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저거 3분의 21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래프로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잠깐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여기라고 치고, 마이너스 1이 여기, 더 마이너스 2가 더 있죠. 그치? 0은 한 이 정도.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확률을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표가 있으면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일단 계산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자, 13번 보도록 하자.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 한 개는 무게 평균이 1.5, 표준 편차 0.2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건 이제 한 개의 정규분포가 되는 거지. 그래서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X바의 정규분포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치? 자, 100개를 추출한 걸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X바의 정규분포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X바의 정규분포. 자, 그러면은 원래는 평균이 1.5. 표준 편차 0.2였으니까 0.2의 제곱을 자 100으로 이렇게 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규분 일단 1.5 그대로 가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0.2의 제곱.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10분의 0.2 같은 경우에 다시 소수로 한번 좀 바꿔보게 되면은 0.02의 제곱인데, 그치? 자, 여기 좀 지우고, 그러면 0.02의 제곱으로 이렇게 가볼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x바의 정규분포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한 상자에 들어있는 블루베리 전체의 무게가 144g 미만이면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상자 안에는 사실 블루베리가 지금 100개가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100개의 전체 무게가 144g인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00개를 추출했을 때 그 100개의 무게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여가지고, 자, 이게 좀 개수의 차이가 좀 나는 거지, 사실. 보면은. 자, 100개를 다 했을 때 총합이 144라면은 평균으로 치게 되면은 100분의 14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x 바로 치면은 자, 144. 그럼 이거 말하자면은 그 100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100 곱하기 x 바가 144 미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치? 우리가 일단 100개를 묶어가지고 그 합을 144라고 그랬으니까 x 바로 치면은 100분의 14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누게 되면 1.4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하는데, 자, 요걸 가지고 표준화를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0.02분의 자, 144는 1.44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쓰자. 그러면 1.44 빼기 1.5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가 0.06인데 한 줄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P의 Z 그러면 마이너스 0.06 분모는 0.02 이렇게 되면은 자, 계산하게 되면은 P의 Z는 마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삼보다 작은 확률이 좀 필요해. 그러면 표를 좀 준비할 걸 그랬나? 자, 표를 지금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삼보다 작다 그러면은 마삼보다 작은 부분에 이 확률을 일단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마삼보다 작을 때 이 확률이 나오게 되면은 그 확률을 여기 100만 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은 그 100만 개의 그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그 상자의 개수가 나올 거야. 100만 곱하기 이 확률을 하게 되면은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상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계산 생략하고 13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자, 14번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문제가 좀 길으니까 문제를 좀 미리 좀 읽어주기 바라고. 자, 그래서 자, 해서 한 개의 알뿌리에서 추출되는 샤프란의 평균은 M,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사프란 알뿌리 36개를 이미 추출해서 사프란을 추출했다. 그러니까 N은 일단 36일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이 7.5. 그러면은 36개에 대한 평균이 7.5. 그렇다면 이건 X바가 7.5인 거지. X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0.6인데, 이게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추출해서 그 36개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한 이제 표준 편차가 될 거야. 근데 원래는 이제 모표준 편차를 써야 되지만은 당연히 모표준 편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자, 표본에서 구한 표준 편차를 쓰게 되는 거고, 그 값이 0.6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그마를 그냥 0.6으로 해서 자, 95% 신뢰 구간을 식으로 그대로 써볼 건데, 일단 x바 마이너스 95%일 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쪽은 m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x바 플러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게 되면은 7.5 마이너스 1.96 곱하기 n이 36이기 때문에 루트 n은 그 6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같은 0.6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m 그 다음에 x바는 7.5 그 다음에 곱하기 1.96 곱하기 자, 6분의 0.6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6분의 0.6 이 부분을 먼저 좀 보게 되면은 여기가 6하고 0.6하고 약분하게 되면은 0.1인 것 같아. 그치? 그러면 1.96 곱하기 0.1 하게 되니까 앞에 7.5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1.96 곱하기 0.1 그러면 0.196 이렇게 되고, 그 다음 m 자, 뒤에서 어차피 숫자는 똑같을 테니까 7.5 플러스 0.19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빼게 되면은 7점 하면은 304 이렇게 되나? 그치? 이렇게 되고 m 그 다음에 이쪽은 7.696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치?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14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자, 이번에 16번 보도록 하자. 자, 어느 회사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입사 지원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필기시험을 치러가지고 120명을 뽑았다. 자, 그러면은 이 시험에서 보니까 총 2,000명 지원했는데 120명 뽑았다. 그러면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120등 안에 들어야 되겠네. 그치?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확률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2,000명분의 그래서 총 120. 그럼 약분하게 되면 얼마니? 약분하게 되면은 지워지고 200분의 12가 되니까 4, 50. 4, 32, 50분의 3. 그 100분의,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100분의 6이 나을 것 같은데. 그치? 100분의 6. 그러니까 확률을 치면은 6%, 0.06. 그 안에 들어야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근데 이제 필기시험 점수 보니까 200, 평균 220점, 표준 편차 40점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자, 정규분포가 써보게 되면 220점에다가, 그 다음 표준 편차 40, 제곱 이렇게 돼 있고, 자, 필기시험 합격자의 최대 점수를 구해야 되는데, 최대 점수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K라고 두고 식을 한번 써보면은, 자, P의 X가 최대 점수가 얼마 이상이었어야지 합격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둬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표준화를 해주게 되는데, 정규분포 220,40의 제곱 이걸로 했을 때, 자, Z 그러면은 40분의, 자, K 마이너스 220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을 구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한 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100분의 6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그래프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점수가 높아야지 합격을 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은 자,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0.06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지. 자, 이 부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쪽에. 그래서 보면은 0.06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가운데 쪽 여기, 자, 이쪽 여기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0에서부터 여기 어디로 간 건 여기 지금 여기 K가 아니고 지금 이쪽은 이제 40분의 K-220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 넓이를 좀 다시 보게 되면은 이 뒤에가 0.06이니까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그럼 0.4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해되겠니? 절반 합쳐가지고 이 절반 같은 경우는 0.5가 되니까 0.5에서 0.06을 빼게 되면 0.44가 되고 우리가 0.44를 기준으로 해서 Z값을 생각하니까 그래 보니까 1.55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쪽에 Z값은 1.5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1.55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건 여기서 봤을 때 자, 요거랑 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40분의 잠시만 좀 올려놓고 40분의 K-220 했을 때 요게 1.55랑 같아야 된다 이렇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K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겠니? 양변에 40 곱해주고 그 다음에 220 더해주면은 K를 구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최저 점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16번 여기까지. 자, 17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좀 잘 먼저 좀 읽어주기 바라고. 자, 1이 적힌 카드 5장, 2가 적힌 카드 4장, 3이 적힌 거 3장, 4가 적힌 거 2장, 5가 적힌 거 1장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그러니까 카드는 총 15장이 들어있고 2장의 카드를 임의로 추출한다 그랬으니까 사실 N은 얼마인가 하면 N은 2인 거고 카드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랬을 때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풀이 과정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이거 사실 개념 자체는 그냥 기본 개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X바의 표준 편차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은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따지는 게 아니고 X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는데 일단 시그마 X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V부터 하는 게 편하려나? V 분산 같은 경우는 V의 X바라고 하는 거는 사실 N분의 1의 Vx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럼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루트를 쓰게 되니까 루트 N분의 1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X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X의 확률 분포 표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문제에 맞게 쌤이 좀 확률 분포 표를 좀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일단 이렇게 일단 그려볼 수가 있어. 자, 1, 2, 3, 4, 5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각 카드는 숫자는 5개, 그 다음에 1이 적힌 건 5개, 2, 4개, 3, 3개, 4, 2개, 5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5장의 카드 중에서 확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15분의 5라든지 15분의 3 같은 경우에 약분이 가능하더라도 분모를 생각해서 약분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써주는 게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을 지금 쭉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분산까지 계산할 사람이 미리 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분산까지 구하게 되면은 9분의 14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분산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9분의 14의 제곱근이니까 자, 분모부터 쓰면서 그대로 3 들어가고 분자는 루트 1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n이 2일 때 지금 시그마 X 바 같은 경우는 자, 공식 한번 써보게 되면 루트 n분의 1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대로 n이 2이기 때문에 n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을 할 거고 곱하기 3분의 루트 14 이렇게 되니까 2하고 루트 14하고 계산해 주게 되면 3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17번은 여기까지. 자, 18번 보도록 하자.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m이 추정한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b-a가 0.86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자, b-a가 0.82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b-a를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 A에서부터 B까지가 신뢰 구간인데 B-A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 같은 경우에 자, 공식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자, 보통 L 그랬을 때 2의 K라는 거는 우리가 신뢰도를 나타내는 Z값이 될 거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99% 신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B-A를 쓰게 되면은 2 곱하기 99% 같은 경우에는 2.58로 일단 쓰도록 할게. 자, 곱하기. 그 다음에 n은 얼마냐면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루트 n, 요걸 이제 구하는 거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쓸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86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해 주면은 이 5.18인가 5.18 5.16 그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은 이게 0.86 시그마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시그마끼리 먼저 약분 좀 되고 그 다음에 0.86으로 약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양배를 0.86으로 먼저 좀 약분 한번 해주게 되면은 0.86 약분해주면은 66에 36, 6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6 이렇게, 그치? 여기다 6 곱해주면은 요거 5.16 되니까 86에 48에 66에 36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그마하고 시그마 양쪽에서 똑같이 약분해주게 되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놓고 다시 한번 볼게. 루트 n분의 6 해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n 같은 경우는 루트 n은 6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양변 제곱해주게 되면은 n은 3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자체는 36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18번 여기까지.